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 방법, 아래 보기 자세 V형 맞대기 용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그리고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기의 종류를 선정하고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플럭스 쿼드 와이어에 관한 지식, 플럭스 쿼드 와이어 송급 장치에 관한 지식, 용접 재료 및 용접 공구 관련 지식, CO2 용접기 조작 방법, CO2 용접 부속 장치 조립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CO2 용접, 플럭스 쿼드 와이어, 와이어 송급 장치, 보호가스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에서 아래 보기 자세 V형 맞대기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용접 마스터 유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용접 자세가 참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자세들이 있을까요? 용접 자세는 기본 자세와 응용 자세가 있습니다. 네. 기본 자세는 아래 보기 자세, 수직 자세, 수평 자세, 위 보기 자세가 있고요. 네. 응용 자세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 자세의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용접을 하거나 네 가지 전부를 응용해서 용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기본 자세 중 하나로 아래 보기 자세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용접하려는 모재를 수평으로 놓고요. 네. 용접봉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용접을 하는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플럭스 쿼드 와이어 용접 작업 준비를 위한 기본 자세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V형 맞대기 용접 방법에 대해서도 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V 그루브 버트 웰딩이라고 하는 이 V형 맞대기 용접은 개선이 V자형을 한 맞대기 용접을 말하고요. 네. 판 두께가 약 5에서 15mm 정도 이렇게 용접에 적용이 됩니다. 네. 예. 용접봉은 진행 방향으로 50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경사를 시키고요. 1층과 2층, 3층 이렇게 표면 비드를 쌓아가면서 용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접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에도 V형 맞대기 용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많은 용접 현장에서도 이렇게 V형 맞대기 용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늘도 현장 강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래 보기 자세와 V형 맞대기 용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공구, 모재 및 안전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구는 와이어 브러쉬,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노즐 클리너, 니퍼를 준비하고 안전장비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용접 두건, 용접 헬멧, 용접 자켓, 용접 장갑, 앞치마, 안전화, 발커버를 준비합니다. 작업 전 주변 정리를 위해서는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 후에는 분전반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다음으로 용접기 전원을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 유량 조절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용기의 밸브를 반 바퀴 정도 연 후에 용접기 전면부 패널의 용접 가스 점검 스위치를 가스 점검에 놓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하부의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압력을 약 2에서 3kg/제곱센티미터로 조절하여 유량계의 유량을 10에서 15L/min으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바람이 없는 옥내는 유량을 10에서 15L/min 정도로 사용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옥외는 20에서 25L/min 정도로 사용합니다. 만약 옥외에서 풍속이 2m/s 이상일 경우에는 방풍막을 사용합니다. 유량이 너무 높을 시에는 아크 불안정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용접 연습 시 가스 유량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실습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는데요. 보통 10L/min을 권장합니다. 가스 유량을 조절한 후에는 전류와 전압을 조정하는데요. 전류와 전압의 비율은 모재의 두께와 용접기의 종류 등 용접 환경과 자신만의 노하우 등에 따라 용접 전류와 아크 전압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전압 및 전류 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의 스위치를 누르면 아크가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아크가 꺼지는데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무로 변경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180A, 전압은 21에서 23V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이용한 전류 및 전압 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U로 변경합니다. 이때 토치의 스위치를 당기면 크레이터 전류, 전압이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를 떼면 원격 조정기에서 설정한 전류와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를 100에서 150A, 전압을 14에서 25V로 조정하는데요.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 전압 노브는 패널 상태의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U로 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레이터 처리 무기능 시에는 원격 조정기 상의 노브를 이용하여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원격 조정기 상의 전류 전압기는 크레이터 기능 사용 시 본 용접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250A, 전압은 14에서 25V로 조정합니다. 이때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은 조정이 되지 않으며 주로 짧은 용접선의 용접 시에 사용됩니다. 전류와 연식, 전류사, 계절, 용접사의 노하우, 모재의 두께 및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 보기 자세 V형 맞대기 용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V형 맞대기 용접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아래 보기 자세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볼까요? 예. CO2 용접의 자세는 아래 보기 자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즉 아래 보기 자세, 네. 직립 자세, 네. 수직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예, 수평 자세, 위보기 자세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아래 보기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보기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 건가요? 예. 아래 보기 자세는요. 그 용접선이 거의 이제 수평인 이음을 위쪽에서 용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먼저 모재를 수평으로 놓고요. 네. 용접 토치는 수평면에서 약 75도에서 80도 정도 네. 예, 경사를 시켜서 용접을 진행하는 자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용접 진행각이라고 하는데요. 예, 작업각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90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각과 진행각의 차이를 이제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네네네네. 예. 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래 보기 자세를 해봤는데 그 학습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팁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그 용접을 하실 때 네. 그 팁과 모재 사이의 간격을 너무 길게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간격은
10mm에서 15mm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서 용접을 하시면은요 용접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춰주시면은 네. 일단 스패터의 발생이 적어지고요. 가스가 용접 부위를 보호를 잘 해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아래 보기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V형 맞대기 용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럼 전체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보고 선생님 설명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그 V형 맞대기 용접의 뜻이 뭡니까?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V형 맞대기 용접은요. 네. 그 호흡이 파진 모재를 그 맞댔을 때 네. 이게 V자 형태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아. 네, 먼저 그 가적대 위에 모재를 수평으로 놓습니다. 그 모재를 항상 작업대 수평으로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야 되죠? 뭐 꼭 수평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모재가 수평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모재를 수평으로 놓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은 이제 용접 토치의 작업각을 90도, 그다음에 진행각을 75도에서 80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진행각이랑 작업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진행각은 그 용접선 방향에 따른 그 모재와 용접봉 사이의 각도고요. 네. 그다음에 작업각은 용접 진행 각도에 대한 그 엇각, 엇각으로서 그 용접선과 직각을 이루는 그 선상에 대한 그 용접봉 또는 토치의 각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요. 자세히 보세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토치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토치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용접을 할 때, 네. 자 이쪽이 이제 진행각이 되는 거죠. 진행각. 네네네. 진행각. 네. 그리고 이쪽이 작업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네네네. 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확실히 아시겠죠? 네네네. 예. 세 번째는 그 용접 토치의 스위치를 당겨서 네. 아크를 발생하고요. 네. 돌출 길이는 10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를 합니다. 자, 이것이 토치 스위치인데요. 네. 토치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네. 노즐에서 CO2 가스와 와이어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뭐 전진법과 후진법으로 토치를 이렇게 진행시키면서 부채꼴의 형태로 운봉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운봉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운봉이라는 것은 네. 그 용접 시 용접봉의 끝을 뭐 전후 좌우로 움직여서 용융풀을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때 그 운봉 폭이 넓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좁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용접 속도가 이별량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이 용접 속도가 빨라지면 모재에 전달되는 열량이 작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 용접 토치의 진행 속도는 네. 그 이음부를 완전히 용착시킬 수 있을 정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용착은 또 무슨 뜻이죠? 용착이라는 건요. 네. 그 용접봉에서 그 용융금속이 용융지로 옮겨져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죠? 여섯 번째는 네. 와이어 끝부분을 용융지의 가장자리에 위치시켜서 진행을 하시고요. 용융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용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융지는 또 무슨 뜻이죠? 용융지는요 간단해요. 아크 용접 시 우리가
아크의 그 뜨거운 열, 네. 고열에 의해서 그 녹은 금속의 그 흔히 쉽게 말씀드려서 쇳물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아. 용융풀이라고도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용융지 가장자리에서 위치를 시켜서 네. 용융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표면 비드의 높이를 1.5에서 2mm 정도로 하고요. 네. 이면 비드의 높이는 1.6mm. 그리고 비드의 폭은 8에서 10mm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드 높이는 뭐 0.3에서 0mm에서 3mm 이렇게 사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AWS 그 뭐 미국 용접 학회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왜 표면 비드를 1.5에서 2mm로 하는 건가요? 가장 보기 좋은 비드는 그 1.5에서 2mm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쪽을 이면 비드라고 하는데요. 용접을 이제 위쪽에서 하면은 그 반대쪽을 우리가 이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면에 용융 금속이 흘러내려서 네. 비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면 비드의 높이가 1.6mm 정도이고 폭은 이제 8mm에서 10m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용접기상의 전류를 조절하면 네. 와이어가 빠르게 나오거나 또 천천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와이어 송급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른 경우에는요. 네. 비드가 높아지고 스패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용접 전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정한 전류값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용접을 하면 이면 비드가 형성된다고 했죠. 네, 그렇죠. 이면 비드가 이제 커지거나 용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락은 또 무슨 뜻인가요? 용락이란 것은요, 그 용접 금속이 홈의 뒷면으로, 네. 이 뒷면으로 이제 녹아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하고, 그 루트 간격이 너무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면 비드가 커지거나 용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용접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용접 전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용접 진행 속도를 빨리 하거나 전류를 낮추면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기를 보시면은요. 전류와 전압을 조절해주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네. 그 전류는 용입의 깊이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비드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뭐 용접 작업 중에 모재가 충분히 녹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요. 네. 전류를 올려서 작업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용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드의 모양이 볼록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전압을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용접을 하시기 전에 부속 장치 점검을 하는데요. 네. 그 노즐 내부에 스패터가 노즐 내부에 스패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콘택트 팁. 자, 이걸 열면은 이제 노즐을 열면 콘택트 팁이 나오는데요. 네. 콘택트 팁. 콘택트 팁은 그 와이어의 전류를 접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장난 경우에는 미리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가용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음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요. 네. 가접대 위에 그 모재의 개선면이 위로 향하게 수평으로 놓습니다. 루트 간격은 뭐 작업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제 2mm에서 3mm 정도 해주고요. 토치를 잡고 토치의 와이어 끝을 한쪽 모서리에 겨누고 아크를 발생하고 빠른 속도로 양쪽 모서리를 왕복하면서 약 10mm 이내에 비드가 형성이 되도록 가용접을 튼튼히 합니다. 이때 가용접 부위가 개선 홈 쪽으로 그 돌출이 되지 않고 그 평탄한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용접이 끝나면 가용접부의 그 슬래그나 스패터,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3에서 4도 정도 역변형을 줍니다. 판 두께와 그 용접 횟수에 따라서 다소 뭐 얇은 판은 그 역변형을 적게, 두꺼운 판은 크게 해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본 용접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접을 한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변형을 주는 것이죠. 아, 이게 판 두께랑 용접 횟수 수에 따라 역변형을 다르게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 1층 비드 쌓기는 전류를 120에서 160A, 네. 전압을 20에서 22V로 조절을 하고 모재보다 약간 오른쪽에 앉아서 자세를 편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토치를 잡고 용접선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아크 발생 없이 네. 뭐 천천히 일단 움직여 보세요. 아, 네. 예, 움직여 보면서 운봉에 지장이 없는지 가상으로 운봉을 해보시고 네. 예, 와이어를 왼쪽 홈 끝에 위치한 후 헬멧을 쓰고 아크를 발생해서 아크를 안정시키고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은 60도에서 80도 정도가 되도록 하고 네. 그 두 모재의 루트 간격 사이를 위빙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아. 이때 와이어 끝이 이전 비드를 최소한 1mm 이상 겹쳐서 위빙을 하고요. 네. 와이어 끝이 그 홈으로 빠지는 경우 그 아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완성하는 경우 그 1층 비드의 높이는요. 네. 모재 두께의 약 2분의 1 정도 채워지게 샀는데요. 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할 때보다 운봉 속도를 약간 느리게 아. 피복 아크 용접보다는 빠르게 운봉을 해줘야 하고 그 슬래그 청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면 비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드 쌓기를 완료를 하면 비드 표면의 슬래그 해머로 잘 제거한 다음에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2층 비드 쌓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2층 비드 쌓기는 1층 비드 쌓기보다 전류를 10에서 20A, 전압은 1에서 2V 정도 높게 조절을 하는데요. 네. 뭐 전류와 전압은 뭐 작업자의 뭐 숙련도나 뭐 용접기의 뭐 그 연식이나 또 종류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전류 전압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토치의 각도를 1층 비드 쌓기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요. 모재 표면보다 1에서 1.5mm 정도 낮게 쌓습니다. 네. 그리고 2층 비드 쌓기를 하실 때는 그 모재의 모서리가 높지 않도록 아크 길이를 짧게 하고 모서리 안쪽에서 와이어를 위빙을 해야 됩니다. 아. 자, 2층 비드 쌓기가 끝났는데요. 네. 2층 비드 쌓기가 끝나면 이제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비드 쌓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작업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층 비드 쌓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용접 조건, 뭐 전류나 전압 등 이런 것들을 이제 2층 비드 쌓기와 같게 하거나 약간 낮춘 다음에 그 모재의 양 모서리 사이를 언더컷이나 오버랩 등의 결함이 없고 균일한 비드가 형성이 되도록 용융지를 잘 관찰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표면 비드의 높이는 강반 표면보다 1.5에서 2mm 정도가 되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용접부 끝 가까이에서 토치 스위치를 눌러서 크레이터 전류로 크레이터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이 모두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용접부 외관을 검사하고 결함 유무를 검사한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숙련이 될 때까지 반복 실습. 맞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 유용한 혹시 팁이 있을까요?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네. 그 비드가 보기 좋게 나오려면 전류와 전압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와이어의 송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스패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럴 땐 전류를 살짝 줄여주시고요. 이면 비드의 용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용융금속이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전압을 낮추고 용접 속도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 용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끝으로 이제 용접을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와이어의 돌출 길이를 10mm에서 15mm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아래 보기 자세 V형 맞대기 용접 잘 보셨나요?
이렇게 용접을 모두 완료하면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정리정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용접기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를 점검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던 토치 호스 내의 잔여가스를 제거합니다.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벽에 있는 메인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하며 전체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참고로 전원을 넣는 경우는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용하던 공구와 토치 케이블 등을 정리하며 실습장 주위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래 보기 자세와 V형 맞대기 용접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뭐 강의 중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CO2 용접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네. 처음 용접을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CO2 와이어의 그 와이어 노즐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시킨 채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그 용접 부위는 보호 가스에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네. 뭐 기공의 발생이라든지 산화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스패터가 많이 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10mm에서 15mm를 꼭 유지해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연생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과 실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 마스터를 꿈꾸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 자세는 모재를 수평으로 놓고 용접봉을 아래로 향하여 용접하는 자세입니다. 용접부 이면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 소재의 뒷댐재를 부착해야 하며 용접선의 수평면에서 최대 15도까지 경사시켜 용접합니다. 1층 비드의 용접 시 비드의 높이는 모재 두께의 2분의 1 정도 쌓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1층 비드의 높이가 높아 3층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 1층 비드 높이가 모재 표면보다 1.5mm 정도 깊게 쌓이도록 운봉합니다. 2층 비드의 용접 시에는 비드의 높이가 1에서 1.5mm 낮게 쌓이도록 운봉하며 위빙을 하게 되는 경우 양 끝은 약간 멈추는 듯하며 중심부는 빠르게 진행합니다. 3층 비드의 용접 시에는 용접의 조건은 2층 비드 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좌우 모재의 개선면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운봉하여 용입 불량이나 언더컷, 오버랩, 비드 처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표면 비드의 높이는 모재의 표면보다 약 2mm 정도 높게 쌓이도록 합니다. 끝으로 용접 후 검사 및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각 비드의 용접 작업이 끝나면 용접부의 스패터, 슬래그, 그을음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모든 작업 종료 시 사용했던 용접기와 공구 등을 정리정돈하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